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S 방송 종합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조은준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추진을 강조하며 공정위나 방통위, 과기부 등 부처 간 중첩되는 권한들에 대해서는 이중규제나 중복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잘 협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시장경제 원칙을 존중하며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은 보장하되 독과점을 남용하는 행위는 엄정히 대처하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왔는데요. 이 점은 시장경제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기 때문에 정부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플랫폼 시장에 대해 언급한 것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국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에 대해 언급하며 기술 분야에서도 기업 간, 국가 간 국제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주도하는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곧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리시는 지난 19일 인창 C구역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기부금 3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탁된 기부금은 인창 C구역 재개발 조합 임원 및 협력사 임원들의 성금으로 마련됐으며 구리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모금되어 향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전달식에 참석한 소건우 조합장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부했다며 앞으로도 구리 시민과 공생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우석 경기도 행정 2부지사가 지난 20일 별내선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내년 개통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오우석 부지사는 별내역에서 공사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시험 운행 열차를 탑승해 다산역, 동구릉역, 구리역, 장자호수공원역까지 별내선 경기도 구간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별내선은 총 1조 3,80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6개 공사 구간 가운데 서울시가 1209, 경기도가 3에서 609를 맡아 현재 9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시설물 검증 시험과 영업시 운전 및 종합보고를 완료하고 6월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18일 도시환경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상을 수상했습니다. 백 의원은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시환경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특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올바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을 높게 평가받아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백 의원은 기본에 충실히 한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였던 것이 뜻깊은 상으로 이어진 것 같아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도시환경 분야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고양특례시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일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는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전 컨설팅, 주민 맞춤형 교육 지원 등 노후도시를 재정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내년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 확대가 예상되는 화정 능곡지구까지 예산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라며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고양시의 밑그림을 그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주시는 생태계 보전 부담금 반환 사업에 조안면 물해정원 일원이 선정돼 국비 4억 4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태계 보전 부담금 반환 사업은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생물의 다양성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해 훼손된 지역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환경부 공모 사업입니다. 시는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
물의 정원 일원이 생태교란 식물 번성과 고사목으로 인해 훼손된 경관을 복원하고 2024년 11월까지 어린이를 위한 생태 학습 공간과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남양주시는 20일 청년 문화를 확산하고자 2023년 연말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2023년 청렴 콘텐츠 공모전에 선정한 작품을 피켓으로 제작해 출근하는 직원과 시청을 방문한 시민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를 알렸습니다. 특히 주광덕 시장과 복지행정과 직원들도 함께 캠페인을 진행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주광덕 시장은 공직자 스스로 청렴에 대한 인식을 되새겨 밖으로는 시민에게 신뢰받고 안으로는 공직 비리 예방 및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청렴한 남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고양특례시는 지난 19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스마트 빌딩 활성화 로드맵 발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민의 행복과 국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건축 융합 혁신 정책으로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시대에 건축물이 모빌리티 친화적 기반 시설로 기능할 수 있도록 건축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고양시는 K도심 항공교통 실증 2단계 노선 지역과 스마트 빌딩 공동연구 지역주도 수요기관으로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정부의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고 고양시를 도심항공교통 선도도시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동수단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일상 공간을 확대시키기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청년과 기업 등을 포함한 융복합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이 고봉동 인근에 하수 처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수년째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는 하수 처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고 의원은 1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0회 임시회에서 벽제수질 보건센터는 누구를 위한 곳인가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 발언을 했는데요. 벽제수질 보건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봉동 주민들은 정화조를 사용하는 불편함은 물론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인한 심한 악취에 시달리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처리 비처리 구역으로 분류해 집 바로 앞에 하수관이 지나가도 비처리 구역이라는 이유로 하수를 연결해주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덕희 의원은 왜 늘 소외 지역만 피해를 입고 살아야 하냐며 하수 처리 시설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하수관을 연결해주고 그 나머지 용량을 다른 지역에 사용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